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이전 못하겠다고 하면서 관저는 이전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4일 문재인 청와대 브리핑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소개를 하지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등이 검토 결과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홍준이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을 보았을 때 관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브리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에게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또 하나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두 가지를 안 하는 대신에 문재인이 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 하고 싶은 한 가지는 관저를 옮기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거래, 이러한 딜을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래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 대신이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두 가지 대신 무엇인가는 국민에게 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참으로 몰상식한 자들이 아닙니까? 국민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대신에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고 국민에게 두 가지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주니까 그 대신에 문재인 내가 한 가지를 갖겠다. 이것은 논리가 망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느닷없이 새해 벽두에 왜 관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2019년 1월 5일 한국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대략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 관저, 풍수상 불길해서 옮겨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에 그것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웬 풍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 진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농담도 아니다. 차라리 농담이었으면 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유홍준 자문위원이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해서 관저를 옮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이 브리핑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인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캠코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캠프에 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효상이 청와대 내부 강연에서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러한 내용이 2019년 1월 5일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상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풍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도 그래서 대체 어떻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관저를 옮기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터가 흉지여서 이 한자로 흉자를 쓸 때는 대부분 사람이 거기서 급사한다든지 하는 그 죽음과 관계된 것을 흉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터가 흉지여서 역대 대통령들이 불운을 맞았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그 청와대 터가 북악산의 살기를 받는 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인할 때 그 살자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과 연관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것이 이 북악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저를 통과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길을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런저런 브리핑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참조하게 되면 역시 관저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 관저가 북악산의 살기를 받는 곳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국민이 가게 해서야 되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악산의 살기가 싫다고 하면서 살기가 싫은 게 아니고 죽일 살자 살기가 싫다고 하면서 그 길로 청와대에 들어오고 문재인을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도 국민들 중에서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살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길로 그들이 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좋은 뜻으로 문재인에게 호의적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바로 북악산의 살기에 노출을 시켜서 문재인 대신에 그것을 받게 한다. 결국 이것은 그러한 풍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총알바지, 살기바지로 쓰겠다 하는 계획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저는 사실상, 실제로는 그것이 청와대 공무수행을 하는 곳이 아니고 퇴근 후에 자연인 문재인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공간인 관저가 북악산 살기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경우에 거기가 흉지다, 살기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급사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의 생사가 달린 풍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건대 여기에서 사용된 어휘가 대단히 강도가 셉니다. 단지 건강이 나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의 어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결국 관저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자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현재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집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터를 현실적으로는 관저를 옮기지 않으면 갑자기 누구에게 그 생명을 빼앗긴다든지 혹은 갑자기 이러한 풍수에 따른 그러한 그 살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말을 들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악산의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나온 것은 그런데 만일 거기가 흉지고 그 기가 사람을 잡는 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밖에 나와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무슨 빌라 같은 데서 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당연히 국민들은 집무실도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왕 나왔으니까. 그런데 집무실은 옮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집무실을 옮겨야 되고, 그런데 그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약속과 달리 당사자가 그것을 싫어한다. 왜 그런 것인가? 물론 이번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헬기장이 없어서, 연회장이 없어서 옮기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둘 자리가 없어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 변명 같지 않은 변명, 헛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면은 아침마다 헬기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빈관이 없다 그러는데 영빈관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그 김정숙 여사까지 다 거기서 해결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화문에 헬기장이나 연회장을 마련할 곳이 없고, 그렇다 하는 것은 2017년 4월경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든지, 혹은 나중에 지금쯤 와서 이런 핑계를 대야지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보궐 대통령의 그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문재인 씨의 그 사고방식, 정신상태, 이것이 국민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후보였던가 하는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집무실을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답을 내보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매일 출근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것이 바른 순서로 보입니다. 또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약속을 깨면서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보궐 대통령 취임 선서식장에서 했던 그러한 아주 중대한 그런 약속을 시건으로 만들 정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깨는 그런 것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광화문에 있는 집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그것이 죽도록 싫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을 정도에 가까운 그 정도로 싫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서 죽도록 싫다 하는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또 어쩌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그래서 매일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든 것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 사정도 없고 단지 헬기장과 그 파티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역시 또 국민들은 분노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국민의 눈앞에서 매일 출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약속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 하는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갖가지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의혹을 사라지게 할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대신으로 새해에는 그 라이브로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 날짜의 신문을 좀 체크하는 우리 청와대 대통령도 일은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그 날짜 신문을 이것저것 해서 골고루 보는 그런 모습을 잠깐씩이라도 매일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주면 그러면 국민들의 그러한 의혹도 좀 잦아들 것이고 인기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집무실은 못 옮기고 관저만 옮기겠다. 그런데 관저는 꼭 옮기겠다 하는 이러한 브리핑. 그 브리핑의 그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그것은 풍수지리, 보다 정확히 말을 하면 북한산의 살기, 북악산의 살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브리핑과 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에도 그 독특한 화법을 또 구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경복궁에서 청와대 관저 옆을 지나서 북악산 정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데 일단은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못 가므로 네가 와라. 그러면 결국 내가 가는 것과 같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관저는 옮긴다고 합니다. 관저를 옮기면 내가 안 가고 네가 와봤자 못 만나겠죠. 그런데 관저의 문제는 또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관저에 낮에는 사람이 없겠죠. 낮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와도 못 만납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그리고 나는 집무실에 가 있으니까 네가 와라. 네가 와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 옆으로 가라. 그러면 결국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네가 오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관저에 오라고 했을 때 애초에 거짓말인데 그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혹시 낮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관저에 있기 때문에 관저로 오면 내가 안 가도 네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최초의 이야기는 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관저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을 보러 안 가고 국민이 청와대 대통령을 보러 왔을 때 그가 집무실에 있든 낮에 집무실에 안 가고 관저에서 있든 어느 경우에도 국민과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독특한 사고, 독특한 화법은 비논리성의 전형이고 그것이 수학 공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림으로 그려놓게 되면 왜 그것이 모순인지 그런 것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풍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풍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숙명이 문제가 되겠죠. 관절을 옮기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운수가 좋아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운수가 나쁜 것은 숙명이죠. 문재인이라는 그 개인 자체가 불길하기 때문에 그것은 숙명이어서 관절을 옮겨봤자 별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숙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특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를 나왔죠.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숙명인데.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